안녕하세요. 행복보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을 챙기시려고 찾아와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혹시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결과지에 혈당이 높다고 빨간 줄이 그어진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빨간 줄 하나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나는 단 것도 잘 안 먹는데 도대체 왜 이럴까? 이렇게 답답하셨던 분도 참 많으실 거예요. 그 마음 참 많은 분들이 똑같이 느끼십니다. 그러니 오늘은 저와 함께 그 마음부터 하나씩 내려놓아 보시지. 알고 보면 그 걱정의 상당 부분은 혈당을 조금 오해한 데서 시작됩니다. 혈당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오르락내리락 너를 뛰는지 손잡고 걷듯 하나씩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오해가 풀리면 막연했던 걱정의 자리에 이해가 들어서고 그 이해가 마음을 한결 편안하게 해줍니다. 자, 먼저 가장 큰 오해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는 그저 단 것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설탕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당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평소 단 것을 즐기지 않으셨는데도 혈당이 높게 나오셨다면 그건 여러분의 입맛 탓이 아닙니다. 자, 그럼 혈당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혈당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우리 피 속에 떠다니는 작은 설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빵을 먹으면 그 음식이 몸속에서 잘게 쪼개집니다. 그렇게 쪼개진 것이 바로 포도당이라는 작은 설탕이 되어 핏줄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이 포도당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아주 소중한 기름, 그러니까 힘의 미천입니다. 우리가 걷고 생각하고 웃을 수 있는 것도 다 이 피 속 설탕이 힘을 내어주는 덕분이지요. 그러니 피 속에 설탕이 도는 것 자체는 지극히 정상이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문제는 이 설탕이 피 속에 너무 오래, 너무 많이 남아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피 속 설탕은 어떻게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여기서 아주 고마운 일꾼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이라고 하니 어렵게 들리시지요? 아주 쉬운 그림으로 기억해 보세요. 우리 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방들, 그러니까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피 속을 떠다니는 설탕이 힘을 내려면 이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방마다 문이 꼭 잠겨 있습니다. 바로 그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세포의 문을 척 열어주면 피 속 설탕이 방 안으로 쏙 들어가 힘이 됩니다. 이 열쇠는 우리 몸속 췌장이라는 곳에서 부지런히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넉넉하고 문도 잘 열리면 혈당은 자연스럽게 오르락내리락 알맞게 조절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혈당이 너를 뛰는지 이제 그 까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열쇠, 그러니까 인슐린이 예전만큼 넉넉히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열쇠는 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세포의 문이 뻑뻑해져 잘 안 열리는 경우입니다. 어려운 말로는 이 문이 뻑뻑해진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름은 잊으셔도 됩니다. 그냥 오래된 자물쇠가 녹슬어 열쇠가 겉도는 모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문이 잘 안 열리니 피 속 설탕이 방으로 못 들어가고 자꾸 핏줄에 남아 떠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높아지는 것이지 여러분이 뭘 크게 잘못 드셔서만은 아니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 속에 설탕이 오래 넘쳐 떠돌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기서 우리 몸의 핏줄을 설탕물이 지나다니는 가느다란 고무 호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맹물이 흐를 때는 호스 안쪽이 매끈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진하고 끈적한 설탕물이 오래오래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호스 안쪽이 조금씩 끈적해지고 세월이 가면 벽이 뻣뻣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의 가느다란 핏줄도 이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 속 설탕이 오래 넘치면 눈이나 콩팥처럼 아주 가는 핏줄부터 조금씩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당은 당장 어디가 아파서가 아니라 오래 두고 천천히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부터 천천히 돌보기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병원에서는 이 혈당을 어떻게 들여다볼까요? 검진표를 보면 당화혈색소라는 참 어려운 말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당화혈색소는 지난 두세 달 동안의 내 혈당 성적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피 속 빨간 알갱이에는 설탕이 조금씩 달라붙는데요. 혈당이 높았던 날이 많을수록 이 설탕이 더 많이 달라붙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빨간 알갱이가 두세 달을 살다 가니까 그동안 설탕이 얼마나 붙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뭘 드셨느냐가 아니라 지난 석 달을 어떻게 지내셨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인 셈이지요. 그러니 검진 하루 전에 굽는다고 이 성적표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부터 석 달을 잘 지내시면 다음 성적표는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오래 오해받아온 이야기를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은 무조건 혈당의 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힘의 미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 뇌는 이 포도당을 가장 좋아하는 아주 큰 손님입니다. 그러니 밥을 무조건 원수처럼 여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몸속에서 설탕으로 바뀌는 속도가 서로 많이 다릅니다. 하얗게 깎은 흰쌀밥이나 부드러운 흰빵, 달달한 음료는 아주 빠르게 설탕으로 바뀝니다. 빠르게 바뀌면 피 속 설탕이 한꺼번에 확 치솟았다가 뚝 떨어지며 널을 뛰게 됩니다. 반대로 잡곡이나 채소처럼 거친 음식은 설탕으로 천천히 바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천천히 바뀌면 혈당도 완만하게 오르니 몸이 훨씬 편안하겠지요. 그래서 무엇을 아예 끊느냐보다 무엇을 천천히 먹느냐가 더 중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조금 줄여보면 좋을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주 곱게 깎이고 정제된 음식을 조금 줄여보시는 것입니다. 흰쌀밥에 잡곡을 조금 섞으시고 달달한 음료를 물로 바꿔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는 급하게 몰아서 드시는 습관을 조금 늦춰보시는 것입니다. 같은 밥이라도 후루룩 급히 드시면 혈당이 더 가파르게 치솟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찬부터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면 혈당도 한결 순하게 오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한 숟갈만 더 천천히, 이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꼭 함께 기억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지키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제 좀 많이 드셨다고 자책하실 일도 결코 아닙니다. 혈당은 하루 이틀로 결판나는 게 아니라 지난 석 달의 흐름으로 다독여가는 것이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꼭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혈당이 높은 것이 결코 음식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혈당 조절에는 타고난 체질, 그러니까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전의 영향이 아주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세포의 문이 조금씩 뻑뻑해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세월의 흔적입니다. 그 밖에도 스트레스나 몸의 다른 상태, 드시는 약이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소식하시고 단 것 잘 안 드시는 마른 어르신도
혈당이 높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바로 그런 경우시라면 부디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게을러서도 무언가를 잘못 사셔서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참 성실하게 잘 살아오셨습니다. 내 탓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혈당은 자책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의 꾸준한 돌봄으로 다독여 가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 길었지요?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3가지만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혈당은 피 속에 떠다니는 소중한 설탕이고 인슐린은 그 설탕을 세포방으로 들여보내는 열쇠입니다. 이 열쇠가 잘 돌면 혈당은 알맞게 조절됩니다. 둘째, 혈당이 널뛰는 것은 곱게 정제된 음식과 급하게 먹는 습관 탓이 큽니다. 그러니 무엇을 천천히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셋째, 혈당은 음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고난 체질과 나이의 영향도 큽니다. 그러니 자책 대신 꾸준한 돌봄이 답입니다. 이 3가지만 마음에 담아 두셔도 오늘 이 시간은 충분히 값진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얻으신 이 작은 이해 하나가 앞으로의 하루하루를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다음 편에서는 혈당이 높을 때 우리 몸이 슬그머니 보내는 신호들, 그리고 집에서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을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편안하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으로 걱정하시는 부모님이나 이웃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가만히 전해주셔도 참 좋겠습니다. 그 작은 마음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된답니다. 알고 누리면 더 감사한 하루입니다. 지금까지 행복보감이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의사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니 약을 드시거나 치료를 받는 일은 반드시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